자, 계속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왜 여러분들의 컨트롤러가 라이트랑 레프트 컨트롤러가 트래킹이 되냐면 바이브 카메라 릭의 자식으로 있는 라이트 핸드랑 레프트 핸드 게임 오브젝트를 봤을 때요, 모두 바이브 롤 세터랑 바이브 포스 트래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컴포넌트 역할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바이브 롤 세터는 이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게임 오브젝트는 현실에 있는 어떤 컨트롤러에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크립트 상으로 오른손이나 왼손 컨트롤러를 대표하는 게임 오브젝트로 들어가고 싶을 때는 이 바이브 롤 세터를 가지고 있는 친구를 찾아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라이트 핸드가 아니라 레프트 핸드가 되면요, 얘는 레프트 핸드를 대표하는 게임 오브젝트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레프트 핸드로서 동작하는 게임 오브젝트가 되는 거죠. 다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 게임 오브젝트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를 마커를 남겨주는 데 가깝고요, 실질적으로 트래킹을 되게 하는 친구는 바이브 포즈 트래커예요. 이 친구는 마찬가지로 이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친구는요, 현실에 있는 디바이스의 위치에 대응을 하게 돼요. 즉 여기 바이브로를 라이트 핸드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레프트 핸드를 주면요, 이 친구의 위치는 레프트 핸드로 이렇게 트래킹이 돼요. 다시 라이트 핸드로 바꿔줄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두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이 두 컴포넌트가 대응되고 있는 현실의 장치에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어 놓고요, 빈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고 이 빈 게임 오브젝트가 현실에 있는 실제 디바이스랑 매칭이 되고 싶게 하신다면 여기에 바이브 예를 들면 포즈 트래커를 추가해 주는 거죠. 바이브 포즈 트래커. 그러면 현실에 있는 디바이스의 위치에 대응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컴포넌트를 추가한다는 얘기는 현실에 있는 디바이스를 묘사한다는 거죠, 이 게임 오브젝트가. 그리고 이제 바이브 롤 친구를 추가해주면 바이브 롤 세터. 참고로 이 친구를 레프트 핸드로 바꿔주면요, 같이 레프트로 바뀌어요. 그래서 바이브 롤 세터를 추가해주면 일종의 마커가 되는데, 이 친구의 역할은 일종의 이 친구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 현실의 어떤 디바이스를 묘사하고 있는지를 지정해 주는 데다가 얘를 바꾸면요, 같이 있는 다른 바이브 관련 컴포넌트들의 롤이 싹 다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레프트나 라이트 핸드 뿐만 아니라 바디, 헤드, 라이트 핸드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현실의 디바이스를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친구는 지워주고요. 그래서 여기에 물론 이제 막말로 여러분들이 방금 봤듯이 그냥 아무 게임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바이브 포즈 트래커를 해도 동작을 해요. 바이브 포즈 트래커를 붙여둬요. 다만 물론 이제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막말로 여러분들이 아무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아까 했듯이 바이브 포즈 트래커 같은 걸 붙이거나 하면 이 친구도 오른손이 트래킹 된 거, 얘도 오른손으로 트래킹해요. 얘도 오른손으로 트래킹하고요. 다만 그렇게 되면 구조가 조금 이상하죠? 그러니까 얘는 지워줄게요. 왜냐하면 우리의 플레이어의 VR 플레이어에 해당하는 게임 오브젝트의 자식으로 왼손과 오른손이 있는 게 좀 더 말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왼손과 오른손이랑 전혀 관계없는 게임 오브젝트가 왼손과 오른손을 트래킹하고 있다면 그건 좀 이상하니까요. 왼손과 오른손에 대응이 될 필요가 없는 친구가 왼손과 오른손을 대응하고 있으면 이상하니까 어디까지나 VR 오리진의 자식으로 있는 이 VR 플레이어를 대표하는 친구의 자식으로 레프트랑 라이트 핸드가 들어있는 게 말이 되죠. 그리고 그 라이트 핸드 게임 오브젝트가 현실에 있는 오른손에 계속 트래킹이 되면서 동시에 그 친구의 자식으로 있는 건 친구가 따라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 건 친구를 이제 실제 동작할 수 있도록 건 친구에게 건 스크립트를 줄게요. 그래서 건 친구에게 add component 하고요. 자, 새로운 C# 스크립트 건을 만들어서 new 스크립트 누르고 create에 대해서 붙여줄게요. 또 이런 창이 떴는데 마찬가지로 yes를 눌러주고요. 다시 save 해주고요. 자, asset 폴더에 새로운 건 스크립트가 생겼을 테니까 건 스크립트를 스크립트 폴더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다시 스크립트 폴더에서 건 스크립트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줄게요. 그래서 이게 좀 비주얼 스튜디오에 이게 좀 마이크로소프트 환경에서
그래서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환경에서 유니티 개발에 좀 불편한 점이기도 한데 매번 새로운 C# 스크립트를 만들 때마다 라인 엔딩을 바꾸라는 경고창이 방금 설명드렸지만 리눅스랑 유닉스 체제에서 쓰는 표준적인 라인 엔딩 방법이랑 그러니까 한 줄바꿈 방법이랑 윈도우가 쓰는 줄바꿈 방법이 자꾸 달라서 뜨는 경고창이 뜨는 게 조금 불편한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경고창을 무시하거나 혹은 경고창을 승낙을 눌러주시면 돼요. Yes 버튼을, Apply 버튼을. 불편한데 그거는 사실 뭐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번 Apply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혹은 뭐 무시하셔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새로운 건 스크립트를 만들었고요. 여기서 건으로서 필요한 기능들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건 친구를 위한 컴포넌트들을 세팅해 줄게요. 건을 동작할 수 있도록 스크립트를 작성할 건데 그 전에 건에게 필요한 부품들을 조립해야죠. 그래서 건 친구의 그래픽 부분은 건의 자식으로 있는 PM40 베리언트 이 친구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 친구는 어디까지나 그래픽을 그려주는 친구일 뿐이죠. 그래서 건 친구에게 들어가서 건 친구에게 add 컴포넌트하고 먼저 라인 렌더러라는 친구를 추가해 주세요. 라인 렌더러를 검색해서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 라인 렌더러는 기본적으로 몇 개의 포인트를 지정해주면 그 포인트 사이를 선으로 이어서 그려줘요. 선을 그려준 친구인데 여기서 자, 건 친구를 더블클릭해서 봤을 때 자, 라인 렌더러의 위치가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라인 렌더러가 어떻게 그려진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Y 값을 좀 높게 잡아서 포지션지에 포지션지 필드에 0,0,10부터 0,100,1까지 한번 연결해 볼게요. 선이 그려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라인 렌더러에 의해서 그려지는 선이고요. 라인 렌더러는 여기에 포지션지를 2개를 할 필요 없이 뭐 3개, 4개, 5개 가능해요. 그래서 라인 렌더러는 각각의 포인트를 이어서 선을 그려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총알의 궤적이 될 거예요. 이 친구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순식간에 켰다가 끄면,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켰다가 바로 끄면 총알이 번쩍하면서 궤적이 그려진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총알의 궤적이 순간적으로 그려졌다가 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순간적으로 켰다가 끄면 번쩍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주냐면 여기 이 친구에게 머티리얼을 할당해야 돼요. 왜냐면 이 분홍 색깔 컬러는 기본적으로 머티리얼이 할당되지 않았을 때 나오는 컬러거든요. 그래서 머티리얼 폴더 들어가서 S에 머티리얼 폴더 들어가서 새로운 머티리얼을 create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create 머티리얼에서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이 친구 이름을 블랙 라인이라 할게요. 블랙 라인 친구의 머티리얼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애니션을 체크해 주신 다음에 컬러를 노란 색깔로 해줄게요. 노란 색깔로 대강 맞춰준 다음에 이 블랙 라인 머티리얼을 다시 건 친구로 들어가서 건 친구의 라인 렌더러가 사용하는 머티리얼로 할당해 줄게요. 그래서 라인 렌더러의 머티리얼 플롯에 머티리얼 그래서 라인 렌더러의 머티리얼 필드에 우리의 블랙 라인 친구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넣어주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네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이 친구의 두께가 엄청 커요. 지금 이 친구의 두께가 엄청 큰 상태니까 선의 두께를 좀 줄여줄게요. 위스 친구를 0.01 정도로 줄여주세요. 그러면 선의 두께가 많이 줄어들죠. 그 다음에 자 이 포지션지를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라인 렌더러에 우리의 이 포지션지를 코드에서 직접 지정할 거예요. 그래서 이 포지션지의 제로 포인트는요 총구의 위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엘리먼트 1 두 번째 위치는 총알이 맞은 곳이 돼요. 그러면 두 포인트를 잇는 선이 그려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코드상에서 직접 바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보여드리면 포지션지를 사이즈를 제로 해주시는데 코드에서 직접 라인 렌더러를 켜고요. 엘리먼트 제로는 총구의 위치, 그러니까 이 총의 모델의 요 총구 이 부분에서 이제 포지션 제로가 지정이 되고요. 포지션 1은 총알에서 나가는 광선이 닿는 부분, 총알이 맞은 부분에 엘리먼트 1이 즉 두 번째 포지션이 지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코드에서 지정할 거기 때문에 사이즈를 제로로 해줄게요. 자, 이렇게 주신 다음에 위스는 0.01 해주시고 그 다음에 라인 렌더러의 캐스트 섀도우는 오프 해줄게요. 왜냐면 그림자를 받거나 그림자를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캐스트 섀도우를 오프를 하고 리시브 섀도우도 오프를 할게요. 그 다음에 라인 렌더러는 꺼줄게요. 다시 말하지만 라인 렌더러를 순간적으로 켰다가 바로 끔으로써 총알 궤적이 번쩍하는 것처럼 효과를 낼 거거든요. 그래서 라인 렌더러를 꺼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건 친구에게 몇 가지 이펙트를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운드 이펙트를 주기 위해서 건 친구에게 add component 하고요. 오디오 소스를 추가해 줄게요. 그래서 오디오 소스는 음악을 혹은 오디오를 플레이 할 수 있는 친구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 친구는 mp3 플레이어예요. 오디오 소스는 mp3 플레이어지 mp3 파일 그 자체가 아니란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는 어떤 소리를 재생할 수 있어도 그 소리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얘는 재생기예요. 즉 재생기에 재생할 사운드를 넘겨주면 재생을 할 수가 있죠. 그게 오디오 클립이고요. 오디오 소스는 재생기, 오디오 클립은 재생 파일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오디오 소스는 조립할 수 있는 부품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디오 소스를 하나 붙인다는 것은 곧 이 친구에게 스피커를 하나 붙여주는 건 똑같은 거예요. 스피커는 무슨 소리를 낼지 몰라요. 스피커는 소리를 내는 파일을 받아서 소리를 내는 거죠. 즉 재생기와 재생 파일의 컨셉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얘는 재생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Play on Awaken은 꺼줄게요. Play on Awaken은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한번 소리를 재생하는 건데, 그러면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총소리가 들 테니까 Play on Awaken은 꺼줄게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번에는 파티클 효과랑 발사 위치를 좀 추가해 줄게요. 그래서 우리 건 친구의 정확하게 총구가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건 친구의 총구를 표시할 수 있는 빈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건 친구에게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시고 Create Empty 하신 다음에 이 친구의 이름을 Fire Position이라 할게요. 그래서 이 Fire Position은 건 친구의 총구 쪽에 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를 누른 상태에서 평행이동 도구를 사용해서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으로 배치해 주세요. 그래서 총구 근처로 배치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광선이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광선이 날아가서 충돌 체크를 할 거예요. 라인 렌더러가 그리는 직선 말고 이외에도 총알이 날아가서 어디에 맞을지를 검사하는 물리적인 광선을 쏠 거거든요. 그 물리적인 광선이 즉 레이 캐스트를 할 때 쓰는 그 레이가 이 파이어 포지션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광선에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라인 렌더러의 광선도 파이어 포지션에서 시작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파이어 포지션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요. 총구 앞쪽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총이 발사가 될 때 이펙트를, 머지 플래시 이펙트, 총구 화염 이펙트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SF 폴더에서 이펙트 example 폴더 들어가셔서 여기서 웨폰 이펙트 쪽으로 들어가시면 프리패스 폴더에 머지 플래시 이펙트가 있어요. 이 머지 플래시 이펙트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건 친구로 넣어줄게요. 그래서 제가 미리 특정한 알맞은 포지션과 로테이션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평행이동 도구를 사용해서 이 머지 플래시 이펙트를 배치하셔도 되지만 제가 미리 알맞은 값을 측정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머지 플래시 이펙트 친구의 위치는, 위치는 0,0.0 0.043 그리고 G 포지션은 0.125, 로테이션은 0,-90,0 이렇게 두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머지 플래시를 더블 클릭해서 봤을 때, 다시 확대해서 봤을 때 마우스 휠 스크롤로 리스타트 버튼을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총구 이펙트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지 플래시 이펙트는 파티클 시스템에 가지고 있는 파티클 효과죠. 그래서 파티클 시스템은 아티스트가 보통 미리 만들어 놓는데, 기본적으로 2D 스프라이트 이미지나 혹은 3D 모델을 랜덤한 위치로 발생을 시켜서 파티클 효과를 만들어주는 컴포넌트가 파티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파티클 시스템을 통해서 파티클 효과를 재생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를 스크립트를 통해서 총을 우리가 발사할 시점에 파티클 효과가 재생되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저희가 발사를 할 때 탄피 배출 효과가 나와요. 그것도 추가해 줄게요. 그래서 다시 프리패스 폴더에 웨폰 이펙트에 프리패스 폴더 들어가시면 여기에 카트리지 이젝트 이펙트가 있죠. 그래서 카트리지 이젝트 이펙트가 탄피가 배출되는 파티클 효과예요. 그래서 이 머지 플래시 이펙트와 달리 이 친구는 3D 모델을 통해서 파티클 효과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 친구를 드래그해서 건 친구로 넣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적절한 좌표 값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0, 카트리지 이젝트 이펙트는 0,0.0465 그리고 G 값은 0, 로테이션은 0,90,0을 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카트리지 이젝트 이펙트의 위치가 이렇게 총구 슬라이드 쪽으로 이동하고요. 자, 봤을 때
파티클 효과를 한번 테스트로 재생해 보면 이런 식으로 탄피가 배출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총에게 증강현실사를 UI를 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유지 UI를 통해서 UI를 만들 수 있는데 그 UI는 기본적으로는 2D 스페이스에서 지정이 돼요. 즉 화면상에서 2D 화면 위를 덮어 씌우는 방식으로 지정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VR 게임을 만들 때는 UI 요소가 게임상 속에서 실제로 배치가 돼야 돼요. 마치 3D 오브젝트처럼 마치 3D 오브젝트처럼 여러분들이 위치를 지정하고 증강현실처럼 띄울 수가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UI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이라키의 빈공란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시고요. UI 여기서 캔버스 일단 만들어줄게요. 자, 그러면 캔버스와 이벤트 시스템이 생기죠. 캔버스는 모든 UI 요소들이 집합되어야 되는 홀더예요. 그래서 모든 UI 요소들은 캔버스의 자식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이벤트 시스템은 UI 요소들이 인터랙션을 감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친구고요. 자동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이벤트 시스템은 우리가 만질 게 없어요. 그래서 캔버스에게 다시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시고요. UI 패널을 만들어줄게요. 그러면 패널이 만들어지는데 보시다시피 게임 화면을 덮어 씌우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UI 요소가 3D 공간상에 어떻게 존재하고 배치 가능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게임 화면을 오버레이하는 형식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VR상에서 UI가 아니고요. 일반적인 모니터 화면에서 혹은 핸드폰 화면에서 띄우는 그러한 UI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캔버스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캔버스 들어가셔서 렌더 모드를 스크린 스페이스 오버레이가 아니라 월드 스페이스로 바꿔주세요. 차이를 봤을 때 다시 캔버스를 더블 클릭해서 보고요. 자, 캔버스를 렌더 모드를 스크린 스페이스를 할 때는 이 캔버스가 기본적으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움직이려 해도 움직여지지 않죠. 하지만 이 렌더 모드가 스크린 스페이스가 아니라 월드 스페이스가 되면 3D 게임상에 존재하는 오브젝트가 돼서 실제로 움직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마치 증강현실처럼 볼 수가 있죠. 측면의 UI를 이렇게 관측할 수도 있고요. 원래는 UI를 무조건 정면에서만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캔버스 친구를 크기가 엄청 크니까 기본적으로 UI 요소들은 크기가 엄청 커요. 축적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가 엄청 크거든요. 왜냐면 우리의 히트박스 친구는 요만한데 캔버스 친구는 요만하니까 무슨 말이냐면 스케일을 여러분들이 줄여주셔야 돼요. 스케일을 0.001, 0.001, 0.001 정도로 줄여줄게요. 그 다음에 자, 이 캔버스 친구를 다시 봤을 때 자, 이 친구의 위스랑 헤이트를 좀 조정해 줄게요. 캔버스의 위스는 100, 헤이트는 30 정도로 해줄게요. 그 다음에 자, 다시 캔버스로 더블 클릭해서 보고요. 이 캔버스가 이제 우리의 건 친구의 총에 남은 탄환수를 표시해줄 그러한 UI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그러면 이제 패널 밑에다가 자, 패널은 이미지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고 패널은 이미지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고 그 이미지 컴포넌트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창을 그려준 친구죠. 자, 패널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고요. UI 텍스트를 추가해서 텍스트를 띄워줄 수 있도록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 텍스트의 귀상자를 이 패널 크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텍스트를 누른 상태에서요. 앵커 프리셋이라는 친구를 눌러주고요. 앵커 프리셋은 미리 셋업된 앵커 피벗 포지션 값들이 들어있는 그러한 프리셋 집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앵커 피벗 포지션을 일일이 지정할 필요 없이 가장 자주 사용되는 앵커 피벗 포지션들을 쓸 수가 있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요. 상하 좌우로 스트레치하는 옵션을 사용해 줄게요. 그래서 이 상하 좌우로 스트레치해주는 옵션을 사용해 줄게요. 그래서 이 친구를 사용하면 여러분들 글상자가 패널의 크기에 맞춰서 잡아 늘려지죠. 혹은 줄어들거나. 그래서 텍스트 친구가 글상자 크기에 맞춰서 잡아 늘려줬고요. 자, 이 친구의 얼라이먼트를 센터 미들로 지정해 줄게요. 센터 미들로 지정해 주시면 중앙 정렬이 되죠. 그런데 우리의 텍스트 친구에 지금 지글지글한 모습이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이 텍스트 친구의 해상도가 낮기 때문이죠. 그래서 캔버스 들어가서요. 캔버스에서 여기 보시면 캔버스 스케일러가 존재하는데 이 캔버스 스케일러에 다이나믹 픽셀 퍼 유닛이 있어요. 이 친구는 뭐냐면 1유닛에 몇 픽셀이 들어가냐를 뜻해요. UI 요소들이. 그래서 레퍼런스 픽셀 퍼 유닛은 기본적으로 스프라이트 이미지처럼, 그러니까 이미지 컴포넌트처럼 스프라이트 이미지 같은
실시간으로 변하지 않는 UI 요소들을 위한 집적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집적도, 그러니까 한 픽셀에 얼만큼, 한 유닛에 얼만큼 픽셀이 들어갈 것인가. 다이나믹 픽셀 퍼 유닛은 텍스트처럼 실시간으로 내용물이 변할 수 있는 친구들을 위한 그러한 집적도예요. 그래서 다이나믹 픽셀 퍼 유닛을 1에서 2로 바꿔주시면요. 1에서 2로 바꿔주시면 좀 더 텍스트가 샤프해지죠. 그래서 다시 이걸 2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 텍스트의 이름은 아머 텍스트로 바꿔줄게요. 그리고요, 캔버스의 이름은 건 UI 캔버스라 할게요. 그리고 이 아머 텍스트의 내용물을 일단은 empty로 해줄게요. 탄환이 없다는 뜻에서.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이 건 UI 친구를요, 총에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건 UI 친구를 자, 우리의 건 친구의 자식으로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 건 UI 캠퍼스 친구의 위치를 일단은 포지션을 0, 0, 0로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로테이션도 0, 0, 0로 해주세요. 이게 좀 바뀌었는데 로테이션도 0, 0, 0, 포지션 XYZ도 0, 0, 0로 해주시고 얘를 더블 클릭해서 봤을 때 자, 건 친구에게 붙어있죠. 적절히 여러분들이 평행이동 도구를 사용해서 이 건 UI 캔버스를 총 옆쪽으로 배치해 주시면 돼요. 총 옆쪽으로 이렇게 적당히 배치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이 건 UI 캔버스가 월드 스페이스 렌더 모드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건의 자식으로 붙었기 때문에 이제 건이 움직이면, 만약에 건이 움직이면 UI도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증강 형식 스타일의 UI를 구현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 UI 캔버스를 월드 스페이스가 아니라 스크린 스페이스 썼다면 이런 식으로 게임 모니터 위에 2D 오버레이라서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AR이든 VR이든 혹은 뭐 증강 현실 스타일의 게임을 구현을 하든 무조건 렌더 모드를 월드 스페이스 쓰셔야지 증강 현실 스타일의 UI를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값이 변경이 됐으니까 다시 원래 값으로 0,0,0 그리고 100,30으로 바꿔줄게요. 로테이션도 0,0,0으로. 그리고 건 친구의 포지션도 제가 변경을 해버렸으니까 여러분들 보여드린다고 월드 스페이스 UI를 다시 0, 0, 0로 바꿔주고 건 UI 캔버스의 위치를 잠시만요. 스케일이 0.001이었죠. 0.001 0.001 0.001 그래서 건 UI 캔버스의 위치를 다시 총구의 총 슬라이드의 옆쪽으로 이렇게 배치해 줄게요. 그 다음에 세이브 하시고요. 컨트롤 S를 눌러서 여러분들의 씬을 세이브 하시고 일단은 중간 저장을 할게요. 세이브해서. 그 다음에 건 친구의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서요. 여러분들의 프리팹 폴더에 있는 여러분들의 건 프리팹이 여러분들이 수정한 버전으로 갱신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수정한 사항들이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건을 위한 대부분의 컴포넌트 셋업이 됐는데 이제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크립트에서 통제할 거예요. 그래서 건을 누른 상태에서요. 윈도우 애니메이션 창을 띄워줄게요. 그래서 윈도우 애니메이션을 들어가셔서 띄워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아직 건에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직접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애니메이션 패널을, 애니메이션 창을 이쪽으로 끌어다 넣을게요. 그 다음에 자, 건 친구를 누른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건 친구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요. 여기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게요.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저장하는데 애니메이션 위치는 asset 폴더에서 새로운 폴더를 만들고요. asset 폴더에서 애니메이션즈라는 폴더를 만들어주고 그 폴더 내부로 들어가서 새로운 애니메이션 이름을 일단은 총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의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idle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줄게요. 이름을 idle로 해줄게요. 대문자 i예요. 그래서 idle 애니메이션을 세이브 해주시고요. 그러면 애니메이션즈 폴더에 우리의 건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랑 idle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죠. 이 애니메이터 컨트롤러가 부르는 친구는 여러분들의 애니메이션이 FSM 머신, Finite State 머신이라는 유한 상태 머신이라는 구조를 따라서 어떤 애니메이션이 재생될지를 컨트롤해주는 맵을 제공하는 친구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는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재생해야 될지를 그 맵을, 그
시스템 구조를 제공해주는 그 맵을 그 지도를 제공해주는 친구고요. 재생하는 친구는 아니에요. 재생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친구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건 친구에게 다시 돌아가면요. 건 친구에게 애니메이터라는 친구가 붙었을 거예요. 이 애니메이터는 애니메이션을 재생하는 친구예요. 실제로. 다만 애니메이션 재생할 때 어떻게 애니메이션 재생할지는 이 건 애니메이터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애니메이터는 컴포넌트예요. 재생기고요. 애니메이션 재생기. 그리고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는 파일이에요. asset 파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재생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친구고 이 친구는 재생을 하는 친구고요. 그래서 컨트롤러에게 우리의 건 친구가 이미 할당이 되어 있죠.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어쨌든 건 친구를 누른 상태에서 자, 우리가 이미 아이들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애니메이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아이들 애니메이션을 만든 상태로 그냥 가만히 두시면 되고요. 여기 아이들이라 적혀있죠. 건 친구를 누른 상태에서 자,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여기 아이들이라고 적혀있는 우리의 애니메이션 클립에 이름을 클릭하시면 드롭다운 메뉴가 펼쳐지고요. 거기서 Create New 클립을 눌러서 두 번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두 번째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즈 폴더에 저장을 할 건데 이름을 Fire라고 해줄게요. 그래서 이름을 Fire라고 지정해주고 Save 해주고요. 그래서 Fire는 우리가 발사하면서 슬라이드가 뒤로 후퇴하죠. 그렇기 때문에 슬라이드가 뒤로 후퇴하는 거를 애니메이션으로 우리가 직접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녹화 버튼을 누르시고요. 자, 녹화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이 건 친구에게 변경한 저장 사항들이 녹화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건 친구에게 주어준 녹화 버튼 누르면 우리가 건 친구에게 가한 변경 사항들이 전부 기록으로 남아요. 키프레임으로. 그러면 나중에 그걸 다시 녹화가 끝났을 때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녹화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녹화 버튼을 누르고 녹화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건 친구에게 가한 변경 사항들이 모두 적용이 되고 녹화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녹화 버튼을 눌러서 녹화 모드 들어간 동안 여러분들이 건 친구에게 가한 모든 변경 사항들은 키프레임으로 녹화가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파일로 그걸 재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녹화 버튼을 이제 빨간 색깔이 활성화된 상태에서요. 자, 우리의 건 친구에게 들어가서 건 친구에게 PM40 베리언트 이 친구가 건 친구의 실질적인 모델이었죠. 3D 그래픽을 그려준 친구. 그래서 이 친구의 탑으로 들어가서 이 친구가 슬라이드예요. 건 친구의 슬라이드. 일단은 건 친구의 슬라이드의 원래 포지션 값을 기억을 해야 되니까 이 친구에게 트랜스폼의 톱니바퀴 버튼 눌러주시고 카피 컴포넌트로 원래 값을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탑 친구를 PM40 탑 친구를 평행이동 도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움직여주면 키프레임이 잡히죠. 녹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래 값으로 past component value에서 복구를 해주시고요. 자, 원래 값으로 복구를 해주시고 그래도 키프레임은 녹화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대충 한 10프레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PM 탑 친구를 뒤쪽으로 몰아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이 진행이 되면서 슬라이드가 뒤로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이 진행되면서 슬라이드가 뒤로 후진하죠. 그 다음에 우리의 첫 번째 친구를 자, 우리가 패스트 밸류 하면서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이 슬라이드의 키프레임을 복사해서요.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타임라인을 발을 쭉 옮기신 다음에 대충 20프레임 정도로 옮기신 다음에 다시 컨트롤 V를 누르시면요. 한번 클릭하시고 컨트롤 V를 누르시면 컨트롤 C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슬라이드가 가만히 있었을 때 그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을 자, 클릭해 주시고요.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해 주신 다음에 다시 20프레임 정도로 이동해서 컨트롤 V를 눌러 주시면 붙여넣기가 돼요. 왜 붙여넣기가 안 되지?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유니티 버그 또 오지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아이들 말고 다른 애니메이션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하이라키에서 건 친구를 누른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 친구를 선택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애니메이션 창에서 아이들이라고 적혀있는 우리가 처음 만들었던 가만히 있는 애니메이션 말고 다른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이들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다른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드롭다운 메뉴가 펼쳐지죠. 그래서 Create New Clip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애니메이션 폴더에서 똑같이 만들어줄게요. 우리가 아이들을 만들어서 넣어뒀던 그 폴더요. 그래서 새로운 애니메이션 이름은 Fire Animation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Fire를 만들어주시고요. 자, 우리가 직접 총을 발사할 때 슬라이드가 뒤로 후진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줄 건데 그걸 어떻게 만드냐면요. 여기 레코드 버튼을 사용해 줄 거예요. 이 녹화 버튼을 누르시면요. 녹화 모드 들어가게 되는데 녹화 모드에서 일어났던 모든 변경 사항들은 키프레임으로 녹화가 돼서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으로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녹화 버튼 눌러주시고요. 먼저 우리의 그래픽을 담당하던 PM40 베리언트 이 친구의 자식으로 있는 이 탑 친구가 아마 슬라이드일 거예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 친구를 자, 녹화를 해줄 텐데 변경 사항을 줘서 일단 먼저 이 친구의 원래 위치를 기억하기 위해서 PM40 탑의 트랜스폼의 톱니바퀴 버튼 눌러주시고요. 카피 컴포넌트 해줄게요. 그럼 원래 위치 값이 기억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 친구를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키프레임이 녹화가 돼요. 그래서 이 친구의 키프레임을 일단 첫 키프레임을 잡은 다음에 다시 원래 값을 복구해주고요. Past Component Values를 통해서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고요. 원래도 돌아왔죠. 어쨌든 키프레임이 잡혔고요. 자, 여기서 10프레임 정도 이동한 다음에 10프레임 정도 이동한 다음에 아마 6분의 1초 정도 될 거예요. 이 시점이. 여기서 슬라이드를 다시 뒤쪽으로 옮겨줄게요. 그러면 역시 키프레임이 잡히고요. 자, 타임라인을 드래그해서 이동해보면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슬라이드가 뒤로 후진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10프레임 정도 더 이동한 상태에서 첫 번째 키프레임을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요. 복사한 키프레임을 자, 20프레임 정도의 위치에다가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게 해주세요. 그러면 슬라이드가 후진했다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죠. 여기서 프리뷰 상태에서 플레이 버튼 눌러서 확인해 볼게요.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으니까 여기서 키프레임을 좀 더 왼쪽으로 당겨줄게요. 다시 한번 플레이 버튼 눌러볼게요. 네, 조금 더 이렇게 옮겨줄게요. 네,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총의 슬라이드가 후진하는 걸 만들어줬고요. 조금만 더 왼쪽으로 옮겨볼게요. 너무 빠른 것 같네요.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줬고요. 자, 녹화 모드를 여러분들의 타임라인의 발을 왼쪽으로 쭉 당기신 다음에 녹화 모드를 해제해 줄게요. 그래서 발사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고요. 마찬가지로 재장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탄창이 빼졌다가 삽입이 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여기 드롭다운 메뉴를 펼치시고요. Fire 말고 Create New Clip 통해서 새로운 애니메이션 클립을 만들어 줄게요. 이름은 릴로드라 해줄게요. 마찬가지로 녹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서 매거진 친구가 아마 탄창이 맞네요. 탄창 그래픽이겠죠? 자, 봤을 때 그래서 이 매거진 친구를 우리가 움직여주면 돼요. 그래서 자, 녹화 버튼 누른 상태에서 매거진 친구의 원래 위치를 기억하기 위해서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고 카피 컴포넌트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매거진 친구를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키프레임이 잡히죠. 다시 이 상태에서 Past Component Values를 통해서 원래 위치로 복귀시켜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 0.5초 정도 지난 시점이 요 30프레임 정도 진행된 시점이 0.5초예요. 대략. 그래서 0.5초 정도 진행된 시점에서 매거진 친구를 조금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고요. 조금 뒤쪽으로 빼주고 자, 그 다음에 다시 30프레임 정도 더 이동된 상태에서 다시 매거진 친구를 원래 위치로 복귀시켜주기 위해서 첫 번째 키프레임을 컨트롤 C를 누르고 자, 여기서 컨트롤 V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자, 재생해봤을 때 이렇게 재장전이 되네요. 근데 재장전이 탄창에 완전히 안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여기에 다음 키프레임을 이동하는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이동한 다음에 타임라인을 이 매거진 친구를 좀 더 밑으로 더 뺄게요. 조금 더 이렇게 빼주고 다시 확인해 보면 아까보다 나은 것 같네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휠 스크롤을 통해서 이렇게 타임라인을 줌인 줌아웃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좀 줌아웃을 해서 재장전 애니메이션을 좀 더 길게 해줄게요. 그래서 재장전 애니메이션을 대략 2초 정도로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해 줄게요. 그럼 재장전에 2초 정도가 걸리겠죠. 네, 오케이, 된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디테일을 위해서 재장전을 하는 동안에 자, 재장전을 하는데 탄창이 삽입되는 건 좀 더 빨리 해주고 재장전을 할 때 요 정도 타이밍에서 위쪽 슬라이드가 앞뒤로 움직이게 해줄게요. 그래서 탑 친구도 일단은 원래 값을 카피 컴포넌트로 기억을 해놓고 탑 친구를 조금 뒤로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요 탑 친구를 원래 키프레임이 이렇게 잡혀있네요. 원래 키프레임을 삭제를 해주고요. 원래 키프레임이 잡혀있네요. 그래서 원래 키프레임이 잡힌 곳을 그래서 원래 키프레임이 잡혔네요. 그래서 원래 키프레임이 있는 곳에 가깝게 바뀐 키프레임을 좀 배치를 해줄게요. 슬라이드가 뒤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원래 키프레임이 잡혔네요. 그래서 원래 키프레임이 잡힌 곳으로 조금 탑 친구의 오른쪽 키프레임을 이동시켜 줄게요. 이렇게 슬라이드가 뒤로 후전하고요. 탄창이 삽입된 다음에 슬라이드가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기 슬라이드가 뒤로 회전해 있던 키프레임을 다시 복사해서 넣어주고 자, 그래서 다시 복사해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 지점에 슬라이드가 다시 앞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탑 친구를 자, 여러분들 그 타임라인 바를 이동시킨 다음에 요 지점에서 탑 친구의 위치를 원래 위치로 우리가 복사해 놨었죠? 원래 위치로 패스 컴포넌트 밸류로 복귀시켜 줄게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바닥 때문에 탄창이 안 보이는데 좀 아래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되네요. 조금만 더 디테일을 위해서 탄창이 삽입되는 순간을 슬라이드가 뒤로 후진한 다음으로 밀어줄게요. 네. 조금 더 조정해줄게요. 네,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네요. 그래서 재장전하는 애니메이션까지 만들었고요. 마찬가지로 타임라인 바를 왼쪽으로 쭉 옮기신 다음에 녹화 버튼을 해제할게요. 그럼 우리가 3개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요. 발사하는 애니메이션, 가만히 있는 애니메이션, 재장전하는 애니메이션. 이제 그럼 이 애니메이션을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도록,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애니메이션을 재생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돼요.